중년이 되면 사람 관계가 단순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미묘하고 섬세해집니다. 특히 연애에서는 여자가 직접적으로 다시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젊을 때처럼 그냥 솔직하게 좋아한다. 다시 보자. 이런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혹시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 걱정되니까요. 대신 여러 가지 작은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당신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죠. 중년 남성분들이 이런 신호를 눈치채면 관계가 훨씬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놓치면요.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전혀 모르네. 그럼 다시는 같은 사인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다시 보고 싶어서 만드는 5가지 대표적인 핑계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농담이거나 의례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자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혹시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앞으로 그 여자가 무심하게 던지는 한마디가 어쩌면 다음 만남을 만들기 위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바로 물건이나 책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쓰는 건강차 티백 몇 개 챙겨드릴게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돌려주시면 돼요. 이거 제가 늘 먹는 영양제인데 조금 나눠드릴게요. 겉으로 보면 그냥 친절한 행동 같죠? 하지만 그 속마음은 훨씬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날 이유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 여성분은 소개팅 자리에서 굳이 필요 없는 작은 소품을 건네줬대요. 예쁜 책갈피였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거 써보시고 나중에 돌려주세요. 남자분은 그냥 아,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는데 여성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다시 만나자는 신호였는데 눈치를 못 채네. 결국 그 관계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이미 기회를 열어뒀는데 남자가 그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기회를 잘 살린 분도 있습니다. 여자가 책을 빌려주면서 읽고 나중에 돌려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얼른 읽어야겠네요. 다시 얼굴 보려면 빨리 끝내야 하잖아요. 이 한마디에 여자는 속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눈치챘구나. 분위기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이미 다음 만남이 약속된 거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두 분은 그 책을 계기로 여러 번 더 만나게 되었고 결국 연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자가 물건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2가지 마음이 숨어 있어요. 첫째, 보고 싶다는 마음. 다시 만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니까요. 둘째,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 즉, 내가 던진 핑계를 잡아줄 사람인지 시험해보는 겁니다. 남자분들이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속으로 서운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구실을 만들어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물건을 매개로 다음 만남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책을 건네줬다면 이렇게요. 이거 빨리 읽어야겠네요. 다시 얼굴 보려면 서둘러야죠. 차나 티백을 건네줬다면 이거 마시고 괜찮으면 다음에 직접 사주셔야 돼요. 작은 소품을 받았다면 이거 덕분에 또 만날 수 있겠군요. 이런 멘트가 들어가면 여자는 바로 안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돌려주겠다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을 구체적으로 약속으로 이어가야 해요. 예를 들어 여자가 건강차 티백을 건네줬다면 다음번에는 제가 차 대신 커피 사드릴게요. 이 차 맛있으면 다음엔 같이 마셔야겠네요. 이렇게 연결하면 분위기는 훨씬 자연스럽게 진도 나갑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이런 방법으로 성공했어요. 여자가 책을 빌려줬는데 그는 책을 돌려줄 때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책 돌려드려야 하니까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이렇게 제안했죠. 그때 여자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사실 그 얘기 기다렸어요. 즉, 여자가 물건을 빌려주는 건 남자가 다음 만남을 꺼내도 된다는 허락의 신호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핑계는 물건이나 책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남자는 이걸 놓치지 말고 다시 만날 구실이 생겼네요. 돌려드릴 때 또 뵙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자가 원했던 반응이에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어떤 여자가 갑자기 물건을 건네주거나 나중에 돌려주세요라는 말을 한다면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때는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끝내지 말고 그럼 돌려드리면서 또 뵙죠. 맛있게 마시고 후기 전해드리러 다시 찾아뵐게요. 이렇게 한마디만 더 붙이면 다음 만남은 이미 예약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핑계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여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씁니다. 바로 같이 가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기 새로 생긴 전시회 한번 가보실래요? 시장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면 재미없어요.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에 새 카페가 생겼다던데 같이 가보실래요? 겉으로 보면 그냥 일상적인 제안 같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한 여성분이 남자분과 몇 번 만나다가 점점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대요. 근데 다시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긴 민망해서 주말에 가보고 싶은 전시회가 있는데 같이 가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실 전시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전시회를 핑계 삼아 남자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만드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부담 없이 초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또 보고 싶다라고 하면 너무 직설적이지만 전시회 같이 가자, 시장 같이 가자라고 하면 상대가 거절하더라도 부담이 덜합니다. 둘째,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혼자 가도 되는 일을 굳이 같이 하자고 하는 건 나는 당신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예요. 남자분들이 이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그냥 심심해서 같이 가자고 하나 보다. 혹은 정말로 시장이 필요했나 보다. 아닙니다. 중년 여자가 굳이 이런 말을 꺼낸다면 그건 이미 당신을 다시 보고 싶다는 확실한 표현이에요. 제가 아는 지인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자가 전시회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는 그냥 전시회엔 관심이 없어서요 하고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제게 말했어요. 그게 사실 전시회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 여자가 하고 싶었던 건 그냥 나를 한 번 더 보는 거였는데 그걸 몰랐어요. 반대로 기회를 잘 잡은 사례도 있습니다. 여자가 시장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좋죠. 시장 구경하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와요.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날 하루가 아주 즐겁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자가 같이 가자고 하는 제안은 겉으로는 단순한 일정 공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데이트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특히 중년 여성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엔 귀찮거나 심심한 일을 굳이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건 이미 마음이 당신 쪽으로 기울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바로 긍정적으로 받아주기. 좋죠. 같이 가면 훨씬 재밌을 것 같네요. 둘째, 분위기를 더 확장시키기. 전시회 보고 근처 맛집도 들렀다 오면 딱이겠네요. 시장 갔다가 제가 커피라도 대접할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여자는 속으로 안도합니다. 내 신호를 이 사람이 제대로 알아채고 이어가는구나. 중요한 건 여자의 이런 제안은 단순한 일정 공유가 아니라 초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냥 저는 시장 별로 안 좋아해서요. 전시회는 취향이 아니라서 이런 반응은 바로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시장 구경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시장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딱 잘라 말하니까 마음이 확 식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던지는 이런 핑계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핵심은 당신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는 것. 정리하자면 두 번째 핑계는 같이 가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시회, 시장, 카페, 심부름. 이 모든 건 사실상 당신을 다시 보고 싶다는 사인입니다. 남자가 이 신호를 눈치채고
좋죠.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끝나고 제가 마시는 것도 대접할게요. 이렇게 받아주면 여자는 그 순간 마음을 확실히 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같이 가야 할 일을 핑계로 삼는 여자는 조금 더 진전되면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로 작은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죠. 여자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휴대폰을 새로 샀는데 설정이 잘 안 되네요. 프린터가 고장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 근처에 무거운 걸 좀 옮겨야 하는데 혼자 하기 힘들어요. 겉으로는 그냥 생활 속의 사소한 불평 같지만 그 속에는 당신을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실제로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여성분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었는데 다시 만나고 싶으면서도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휴대폰 문제를 핑계로 연락을 했답니다. 제가 새로 산 휴대폰에 사진이 잘 안 옮겨지네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사실 본인은 매장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고 조금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굳이 그 남자에게 부탁한 이유는 당신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신호였던 거죠.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상대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다시 보고 싶어요라는 말 대신 이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훨씬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둘째, 남자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작은 부탁을 했을 때 기꺼이 도와주는지 아니면 귀찮아하는지 그 반응을 보면서 마음을 더 열지 닫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이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건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매장 가면 금방 해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자는 속으로 크게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나는 당신을 굳이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고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가볍게라도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꼭 큰 수고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이따가 들러서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만 말해도 여자는 안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도움을 통해 다음 만남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휴대폰 얘기를 꺼냈다면 그럼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대신 끝나고 차 한 잔 사주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다음엔 제가 부탁드릴 때 도와주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면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신호를 눈치채고 부드럽게 받아주네. 제가 아는 지인은 이런 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자가 집 근처에 무거운 걸 옮겨야 한다고 하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일도 다 끝났으니 가볍게 저녁 한 끼 같이 하실래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웃으면서 좋아요. 도와주셨으니 제가 쏠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그날이 두 사람 관계가 가까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해요. 여자가 도움을 부탁하는 건 단순히 무언가 해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부탁 속에는 나는 당신을 더 알고 싶다, 더 보고 싶다는 진심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제가 도와드리죠. 그리고 끝나고 차 한 잔 같이 하시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간다면 여자는 확신을 얻습니다. 정리하자면 세 번째 핑계는 도움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실 다시 보고 싶다는 신호예요. 남자는 단순히 문제 해결만 해주고 끝내지 말고 그 도움을 계기로 다음 만남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번엔 네 번째 신호로 가볼게요. 바로 음식이나 맛집 이야기를 핑계로 삼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집 가보고 싶어요. 그 집 김치찌개 맛집이라고 소문났어요. 근처에 새로 생긴 곳 진짜 맛있대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대화 같죠.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밥 한 번 더 먹고 싶습니다. 즉, 다시 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누군가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자꾸 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꺼낸 말이 뭐였냐면 지난번에 얘기하신 곱창집, 저도 궁금해요. 사실 곱창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만날 구실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밥 한 끼 같이 한다는 건
친구 이상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중년 여자는 더 그렇습니다. 주변 시선, 생활 패턴, 여러 제약 속에서 굳이 시간을 내고 밥을 같이 먹고 싶다는 건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남자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가 맛집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냥 거기 유명하다면서요. 이렇게 단순히 좋네요 하고 끝내선 안 됩니다. 좋죠.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같이 가볼까요? 그 집 김치찌개 얘기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땡기네요. 같이 가시죠. 그럼 이번 주말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여자는 속으로 안도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읽었구나.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그 집 다녀오고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하죠. 당신과 같이 갈 생각하니 벌써 기대되네요. 이런 멘트는 여자가 바라는 답 그 자체입니다. 여자들의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볼게요. 맛집 얘기를 꺼낸 건 사실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음식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맛집은 이름 그대로 음식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찾는 거고 인테리어도 예쁘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에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그 좋은 분위기를 누구와 함께 즐기느냐예요. 혼자 가도 맛은 볼 수 있습니다. 친구랑 가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당신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는 건 나는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돌려서 전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저녁 무렵 조용한 골목길에 있는 아담한 맛집, 노란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고 테이블 사이 간격도 넉넉해서 대화하기 좋은 곳, 음식은 정성이 들어있고 인테리어는 사진 찍고 싶을 만큼 예쁩니다. 그 모든 요소가 여자를 설레게 합니다.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더 큰 설렘은 따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시선은 음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당신의 반응, 대화, 미소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맛집 얘기를 꺼내는 건 단순히 먹고 싶다가 아닙니다. 그 특별한 공간에서 그 좋은 음식을 나는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이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남자분들, 이런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자가 맛집 얘기를 꺼냈다면 좋네요. 언제 같이 가실래요? 그 집 얘기하시니까 저도 궁금해지네요. 이번에 같이 가요. 그 집 다녀오고 근처 카페에서 차도 한잔하죠. 이렇게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네 번째 핑계는 음식이나 맛집을 핑계로 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미식 취향이 아니라 다시 보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는 사인입니다. 남자는 이걸 흘려보내지 말고 바로 약속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여자가 다시 보고 싶어서 만드는 핑계.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인이나 행사를 핑계로 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맛집 이야기를 꺼내는 건 가장 자연스러운 구실이었죠. 그런데 어떤 여자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밥 한 끼를 넘어 내 주변의 사람이나 생활 속 자리에 당신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작은 공연을 하는데 같이 가주시면 좋겠어요. 동네 축제 이틀 뒤에 시작하는데 같이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이 전시회를 하는데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요. 겉으로는 가볍게 부탁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같이 보내자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 들어오라는 초대의 신호거든요. 제가 아는 언니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었어요. 차마 다시 보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대요. 그래서 동네에서 하는 작은 연극 공연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친구가 이번에 무대에 선다는데 같이 가주시면 좋겠어요. 그 남자는 처음엔 의례적인 말로 듣고 바쁘다고 넘어갔대요. 그 뒤로는 다시 만날 기회를 못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속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핑계를 만들었는데도 몰라주네 하고 서운해했죠. 반대로 기회를 잘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언니가 이번 주말에 동네 축제 있는데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 남자는 웃으면서 바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좋죠. 같이 가서 분위기도 즐기고 끝나고 근처에서 저녁도 먹죠. 그 순간 여자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신호를 눈치채고 받아주는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됐고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지인이나 행사를 핑계로 삼는 건
사실 큰 용기예요. 내 생활 속 한 부분을 당신과 나누겠다는 뜻이니까요. 가벼운 식사나 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친구, 내 동네, 내가 즐기는 행사, 이런 자리에 초대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열렸다는 증거죠. 남자분들이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그 의미를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축제 좋아하시나 보네요. 친구 공연 잘하시겠네요. 이렇게만 반응하면 여자는 속으로 확실히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신호를 전혀 읽지 못하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바로 긍정적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좋죠. 같이 가면 저도 즐거울 것 같아요. 혼자 가면 심심하죠. 같이 가면 훨씬 재미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여자는 안도합니다. 둘째, 분위기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럼 끝나고 저녁도 같이 하죠. 행사 다녀온 기념으로 사진도 같이 남기죠.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여자는 확신합니다. 내가 만든 핑계를 이 사람이 눈치채고 이어가 주네.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실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친구 공연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서 꺼낸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좋다고 하고 저녁까지 같이 하자고 하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이처럼 여자가 지인이나 행사 이야기를 꺼내는 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상 내 생활에 들어오라는 초대이고 당신을 더 가까이 두고 싶다는 신호예요. 정리해보면 다섯 번째 핑계는 지인이나 행사를 연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같이 가주면 좋겠다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세요. 남자가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그 자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면 여자는 안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자가 다시 보고 싶어서 만드는 다섯 가지 핑계 다 기억나시나요? 첫째, 작은 물건이나 책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둘째, 같이 가야 할 일을 굳이 꺼내면서 제안한다. 셋째, 생활 속 작은 도움을 부탁한다. 넷째, 음식이나 맛집 이야기를 핑계로 꺼낸다. 다섯째, 지인이나 행사를 연결해서 초대한다. 겉으로 보면 다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단 하나예요. 나는 당신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중년이 되면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접적인 고백 대신 핑계와 제안 속에 진짜 마음을 숨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신호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작은 한마디를 절대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안에는 나는 당신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라는 진심이 들어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년의 연애와 마음 더 깊이 이야기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마음연결 TV였습니다.